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교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상처가 하나쯤은 있듯이 저에게도 상처가 하나쯤은 있어요. 제가 상처받은 이야기와 극복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 흔한 문제집 한번 사지를 못했어요. 남들은 공부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두 팔 벌려 지원을 해주셨지만 전 제 자신이 부모님께 공부를 한다고 조차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하필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꽤 부잣집 친구들이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가영아, 오늘 우리 끝나고 수제버거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갈 거지? 아, 나는 오늘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미안해. 너희끼리 놀아야 할 것 같아. 또 빠져? 아르바이트가 뭐길래 맨날 빠지니? 그래도 대단하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성적 유지하기가 힘든데. 뭐 그냥 하는 거지. 다음에 놀자.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내가 한턱 쏠게.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같이 놀자. 한사코 거절했음에도 친구들은 저와 놀기를 바랬어요. 저도 어렸던지라 결국 아르바이트를 빠지고 친구들과 놀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급식비 미납이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어요. 지금은 놀 때가 아니라 열심히 벌고 공부할 때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늘 부모님은 참 미안해 하셨어요. 한참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땐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나 돈 많이 버는 직업 할 거야.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싶어. 정말 힘들지만 꼭 노력해서 돈 많이 벌 테니까 두고 봐. 엄마 아빠도 기다려줘. 철들 때가 아닌데 언제 이렇게. 에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재수를 결정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빠는 땅 보상이라는 걸 받게 되었고 난생 처음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아니 가영이 아빠,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게 말이야. 완전 도움도 안 되는 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있나 봐. 가영이도 실컷 공부할 수 있어. 돈 말고 공부 말이야. 그러게, 이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가영아, 너 이제 아르바이트 이런 거 알 생각 말고 공부해. 네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가. 우리 부자 됐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부자가 되다니. 우리 뭐 로또 됐어? 네 할머니가 남긴 땅. 그게 재개발이 되어 보상이 엄청 나왔나 봐. 정말? 그럼 나 이제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괜히 돈 번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전적으로 서포트 해줄게. 드디어 나도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울 정도로 편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전 마음껏 공부를 했고 공대에 들어갔어요. 가영아, 우리 학교 선배가 너를 봤다나 봐. 한번 만나볼래? 아니, 난 연애에 관심 없어. 공부하고 졸업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거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그래? 그럼 밥만 먹어보지 뭐. 그렇게 대학생활 중 평범하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저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졸라서 소개팅 해달라고 했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굉장히 말이 잘 통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가감없이 솔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듯 남자친구 또한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로 인해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아르바이트 가는 거야? 과외 갔다가 이제 과제해야 해. 오빠도 너무 힘들겠다. 어떡해. 매일같이 잠도 못 자고 과제에 아르바이트해. 내가 그 심정 잘 알잖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오빠 과제하는 것도 도와줄게. 말이라도 고마워. 그리고 시간 없는 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말했잖아. 나 한 번도 아르바이트 안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빠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네. 그래도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으니까 좀 나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자. 네가 참 위안이 된다. 그렇게 저흰 장기 연애를 했어요. 간간히 남자친구의 홀 어머니도 보게 되었는데 참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었죠. 아, 미안. 내가 청소일 하고 오느라 늦었네. 오늘 내가 우리 가영이 밥 사주기로 한 날인데 말이야. 에이, 아니에요. 저도 책 보고 있고 좋았는데요. 그래? 우리 지훈이 옆에 가영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훈이가 참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가영이 만나고는 얼마나 웃는 일이 많아졌는지 내가 다 고맙다니까? 오빠가 워낙 열심히 살잖아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이해가 가고요. 오빠 옆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가영이는 얼굴만큼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감사합니다. 늘 좋게 봐주셔서요. 엄마랑 가영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사실 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북적거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거든. 아드님, 그러면 얼른 졸업해서 자리 잡고 가영이랑 결혼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엄마. 가영이가 먼저 취업해서 얼마나 나한테 도움을 주는지 내가 꼭 엄마랑 가영이 호강시켜줘야지. 아유, 엄마가 기다릴게, 그때까지. 제가 먼저 졸업을 했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많이 도와줬어요. 금전적으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가 부담했거든요. 사실 남자 간에나 여자 간에나 상관없었기 때문에 앞뒤 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을 남자친구도 참 많이 고마워했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남자친구의 학생 시절이 끝났고 남자친구는 대학병원 인턴을 시작했죠. 엄마,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니까. 너 밥도 못 먹고 일할 거 아냐. 이거 사골인데 새벽에 마시면서 해. 우리 의사 선생님 밥 굶으면 되겠어? 나 안 굶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싸우지 마. 엄마도 청소하느라 힘들잖아.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도 청소하는데 아줌마들이 우리 아들 의사라고 하니까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 얼마나 좋든지. 고마워, 우리 아들. 내가 고맙지. 아빠 없이 힘들었잖아. 또 그런 얘기하니까 눈물 난다. 가영이랑 한번 와. 그동안 가영이도 얼마나 고생했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제 그 정도 여유는 되니까. 알겠어요. 가영이랑 한번 갈게. 남자친구가 의사가 되자 어머님도 여유를 많이 찾으셨어요. 하지만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것 같던 남자친구의 형편이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무리한 전세금을 올리는 바람에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또다시 이런 절망이 오니 남자친구는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의사만 되면 떵떵거리고 살 것 같았는데 참 한도 끝도 없다, 이 가난. 많이 모자라? 아니면 근처에 뭐 금액 적당한 곳 없는 거야? 사실 서울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이렇게 작게 받는 투룸이 어딨어. 엄마 모시고 가려면 적어도 투룸이어야 해. 어쩌냐. 나도 같이 알아볼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마 잘 찾아보면 집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한테 면목 없다. 의사 돼서 진짜 이제 내가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또 이런 꼴을 보이네. 미안하고 창피해. 오빠, 내가 말했잖아. 나 그 마음 잘 안다니까. 우리 집 진짜 가난했고 힘들었다고 말했지? 오빠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같이 잘 헤쳐나가 보자. 누가 날 이해해 줄까? 너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백방으로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적당한 금액의 집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은 집이어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어머님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웃는 미소를 보니 저 역시 기뻤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뭐 우리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해결됐으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나 보다. 가영아, 옆에서 지은이한테 힘이 되어줘 너무 고맙다.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거 알지? 저도 지은이 오빠 보고 많이 배우는걸요. 사실 요즘 시대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흔치 않잖아요. 오빠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오빠를 멋있게 키워주시기도 하였고요. 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제 지은이 자리만 좀 잡으면 가영이 너랑 결혼하면 되겠어. 가영이 같은 여자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나야 두 팔 벌려 환영이지. 감사해요, 어머님. 예전에도 지금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쉽지 않은데. 가영이는 어느 누가 봐도 좋아하지. 근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할만하니? 아직 말단 사원이라 막 할만하다기보다 진짜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래도 경력이 쌓이면 뭐 인테리어 사무소 이런 거 차리는 거지? 네, 뭐 보통 독립하면 그렇게도 하는데 저는 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사실 자영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거든요. 가영이는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그래, 안정적인 게 최고야. 그리고 여자는 꼭 일을 해야 한다? 사실 남편이 의사라고 하면 취직해서는 집에서 놀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러면 이미 여자 인생도 무너지는 거거든. 가영이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뚜렷해서 좋아. 그런가요? 저는 예전부터 디자이너가 꿈이어서요. 그래, 얼른 지훈이가 자리 잡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니들 얼마나 잘 어울려? 모든 게 일사천리였어요. 하지만 인턴 생활을 시작한 남자친구는 예전보다 더욱더 바빠졌고 저에게 참 많이도 소홀했어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말 서운했어요. 무엇보다 가끔 깜짝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동료 인턴 의사와 꼭 붙어 다니던데 여자 의사라 그런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툼이 많아졌더라고요. 오빠,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야? 연락 한 통 해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돼. 내가 꼭 병원에 와야겠어? 네가 의사가 하는 일을 다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철없이 굴지. 뭐? 철이 없어? 어머님 생신도 까먹어서 나 어머님이랑 둘이 밥 먹었어. 어머님도 서운해 하시더라. 병원에 일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맨날 같이 묻어내는 의사 신경 쓰여. 동료야. 네가 그렇게 질투할 사이 아니야. 넌 참 한가한가 보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결혼 준비하자고 한 지가 엊그제인데 사실상 오빠 얼굴 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 나 이런 걸로 섭섭할 줄 몰랐어. 예전처럼 그냥 이해해주면 안 돼? 뭐 얼굴이 따져 물어. 너 아니어도 머리 아픈데. 그래, 내가 또 예민하고 오빠를 힘들게 하는 거지. 됐다, 그만해. 일단 나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바쁘다던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맨날 붙어 다니던 여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데이트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줬거든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고
전 그 즉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널 너무 예민하게 취급했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오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남들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별 다르지도 않네. 됐어. 헤어져.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우리 오래 연애했잖아. 권태로움으로 인해 미쳤었어. 다신 안 그럴게. 결혼하면 30년을 넘게 살아야 하는 게 부부인데 그깟 권태로움으로 바람필 남자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그 여자랑 그냥 잘해봐. 같은 의사잖아. 너도 알잖아. 나 의사 직업 진짜 안 맞는 거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됐었나 봐. 하루 종일 일하면서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의사를 하지 마. 누가 하래? 그게 핑계라고 생각해? 진짜 웃긴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고 소원이시라는데 그럼 어쩌냐. 나 살아온 환경 알면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대단하다. 직업이 적성에 안 맞아서 바람을 폈다니 참 웃음이 난다. 살다 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다 듣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같은 의사랑 바람이 났다니 우리 지훈이가 그랬다는 거야? 엄마, 왜 거기서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일단 저희끼리 할 말이에요. 아니요, 어머님도 아셔야지. 저희 결혼 안 해요. 어머님, 오빠 같은 병원 의사랑 눈 맞았고 아마 그쪽을 더 좋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일단 가영아, 내가 자초지종을 우리 지훈이한테 들어야겠으니 먼저 집에 가줄래? 어머님의 말에 전 집으로 가려고 했고 뒤돌아서는데 어머님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쩌렁쩌렁 다 들리더라고요. 아니 의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의사 아가씨랑 뭐 사귀기라도 한다는 거야? 제대로 얘기해봐. 아니에요. 그냥 가끔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걔네 집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래? 아니 그럼 잘해보지 않고 직업도 대단해, 집도 대단해. 그런 게 흔하니? 잘해보다뇨. 그냥 잠깐 한눈은 팔았는데 저 가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제가 잠깐 미쳤던 거예요. 에휴, 이 바보야. 아무리 걔네 집이 좀 잘 살기로 써니 평생 의사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애만 하겠니? 가영이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엄마는 가영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대학교 다니는 내내 신세도 많이 졌고 진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결혼도 전인데 무슨 평생 네 인생에 달렸다. 솔직히 가영이 내가 잘 산데도 너 병원 차려줄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전 못 헤어져요. 그 의사 아가씨랑 잘 돼봐라. 같이 벌어서 같이 병원도 개원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어디 나가면 며느리도 의사, 아들도 의사. 엄마 기가 얼마나 펼 텐데. 그러지 말고 가영이 정리해. 가영이도 그럴 생각인가 본데. 엄마, 가영이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원래 이렇게 속물이세요? 그래, 나 속물이다. 그리고 남인데 뭐 어때? 엄만 내 아들이 더 소중해. 방문 너머 그들의 말소리에 후다닥 집을 뛰쳐나왔고 남자친구보다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정말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가영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너 없이 살 수 없게 해놓고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당신이 먼저 날 배신한 거야. 다신 그럴 일 없어. 네가 병원 관두라면 관둘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리만 하지 마. 한 번만 봐줘. 나 그렇게 바보천치 아니야. 어머님도 어차피 나보다는 의사 며느리가 더 좋으실 테니 평생 효자인 오빠가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면 되겠네. 다신 찾아오지 마. 나 어차피 마음 안 돌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게. 정말 왜 이래? 헤어져 준다니까.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나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어.
다신 너 배신하는 일 없을 거야. 사랑이 뭔지 그렇게 실망을 했음에도 남자친구를 받아주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남자친구를 뿌리치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졸업 후 취업했을 때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힘들어했던 것도 알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 때문에 잠시 한눈을 팔았나 싶은 것이 애써 합리화를 하게 되는 저였죠. 내가 참는 건 여기까지야. 다시 실망 안 시켜. 정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병원도 사직서 냈어. 혹시라도 괜한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마워. 나도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 그런데 어머님이 그때 하시던 얘기 들었는데 좀 그렇네 마음이. 엄마도 그냥 솔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가 봐. 지금은 안 그러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한 것도 아시니까. 그래? 알겠어. 너무 찝찝했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제가 알던 사람과는 조금 달라져 계셨죠. 가영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나가서 인기가 많잖아. 남자들 한 번쯤 그런다는 거. 직업도 의사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만 안 둔 거야. 네가 이해해라. 이해 안 하면 어쩌겠니? 의사에 외모만 출중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은 오빠와의 정도, 시간도 있으니 저도 헤어지기 힘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두 번은 이해 못하니까요. 어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 가영이 맞니? 내가 그래도 지훈이 애미인데 어쩜 그래? 아주 무섭다 무서워. 저 사실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어머님도 사람이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거 유감이구나. 근데 솔직히 너도 아마 반대 입장이면 다 그럴걸? 명예 싫다고 하는 사람 봤니?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어차피 너희는 안 헤어졌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최소한 그래도 상처받은 저한테 위로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위로는? 너 지훈이랑 결혼해봐라. 솔직히 이런 사건 잊혀지고도 남지. 어디 가서 남편의 의사라고 하면 아주 다 떠받들걸?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마. 아, 엄마 그만하세요. 가영아, 그만해.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우리 좋게 풀었으니까 이제 이 얘긴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얼굴 붉혀서 뭐가 좋다고.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아직 마음이 덜 풀리긴 했나 봐요. 됐다. 뭐 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니? 우리 사이에. 그래도 너희가 질긴 인연이긴 한가 봐. 그러게요. 오빠도 많이 잘못했다고 했고 저 역시 그만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실 남자들이야 뭐 한 번쯤 그런 실수하는 거 흔해. 그렇다고 결혼해서 바람핀 건 아니잖니? 너랑 결혼할 지훈이가 잘나서 생긴 일이다 생각하렴?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이왕 덮고 넘어가기로 한 거 참았죠. 오래 봐왔던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던 적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참았어요. 그때는 누구나 이런 일쯤이야 겪는 거라며 제 자신을 많이 채찍질하던 시기였네요. 자존감도 많이 내려간 상태였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막상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을까 싶다가 그것이 무산되니 남자친구를 저에게 주는 것이 아까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내 친구는 며느리가 모피랑 가방 이것저것 해줬다고 하더라. 며느리네가 잘 산대. 그리고 이왕 한 번 하는 결혼 나보고 받을 거 다 받으라고 하던데? 어머님, 뭐 받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뭘 사봤어야 알지. 근데 요새 그 모피는 좀 많이 입고 다니더라. 동창회 가면 다 며느리들이 하나씩 해줬다고
얼마나 자랑들을 하는지. 사실 네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나도 면 좀 살아보자. 네, 그럼 모피 한번 해드릴게요. 역시 내 마음을 잘 읽는다니까. 어제는 모임을 갔는데 우리 아들 의사 됐다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벌써부터 중매선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뭐야. 아, 그래요? 뭐 최고의 신랑감 같은가? 당연하지. 의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줄을 선다 서. 내 친구들은 왜 굳이 평범한 여자한테 장가 보내냐고 막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우리 가영이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며느리 되래가 얼마나 착하고 효심이 깊은 줄 알아며 한 소리 했어. 그러니까 늘 고마워해야 해. 감사하네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럼 당연하지. 뭐 얘기 꺼내봐야 좋을 거 없겠지만 우리 지훈이랑 잠깐 눈 맞은 아이 보면 알듯이 의사잖니? 의사가 돈을 좀 잘 벌어? 게다가 명예도 있지. 어디 가서 의사라고 하면 깍듯이 대답해주지. 그런데 내가 너랑 의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널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님, 듣다 보니 좀 그렇네요. 의사 아니면 서러워서 살겠나요? 사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고 대학교는 오빠보다 더 좋은 데 나왔어요. 제가 아직 일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도 제 분야에서 커리어 알차게 쌓아서 능력 있게 살 거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하자가 있는데 어머님이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저희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이 저 참 예뻐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뭐?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야 솔직히 의사에 비하면 네가 직업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왜 사람들이 의사를 한다고 하겠니? 명예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보고 싶은 거고요? 아니 뭐 이제는 별 수 있니? 지훈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말아라. 우리나라가 아직 사자 직업만 가졌다 하면 납작 엎드리잖니. 솔직히 내가 조금만 더 능력 있었다면 우리 지훈이 그대로 두겠니? 벌써 마담 뚜들한테 연락 돌려서 아주 최고의 신부감으로 세팅해 놓으라고 하지. 참 맥이 빠지더라고요. 좋게 다가가려고 해도 어머님은 늘 그 의사 며느리를 못 맞으신 게 못내 아쉬운 눈치였거든요. 그리고 분노는 상견례장에서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지훈이 오래 보셨다시피 우리 아들 이렇게 의사 된 거 정말 대단하죠? 네, 지훈이야 뭐 성실하고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주셔서. 사실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너무 평범한 여자랑 결혼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제가 가영이를 좀 예뻐합니까? 우리 가영이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였죠. 아, 엄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가영이 정도면 저한테 넘치고 아깝죠. 아깝긴. 솔직히 의사 남편 생기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가영이도 어려운 시절부터 참 생활력 있게 커서 아마 며느리 맞으시면 정말 지훈이 내조 잘할 거예요. 본인 일 확실히 하고 생활력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딨나요? 제 딸이지만 저도 참 자랑스럽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상견례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가영이 어려서부터 봐와서 그런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됐거든요. 사실 어려웠다고 하시나 지금은 잘 사시는 것 같고 또 제 친구들이 사자 아들 둔 집에서는 처가에 열쇠 3개 정도는 바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뭘 몰랐죠?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나고 나니 저희 부모님들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고 저 역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랑 오빠 그냥 서로 형편껏 각자 모아놓은 걸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인생인데 부모님들 도움받는 것보다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오빠, 아직 말씀 안 드렸어? 우리 그렇게 합의 봤잖아. 어? 아, 엄마, 저희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일륜주 대사를 왜 어른들 결정에 따르지 않고 너희끼리 정하니? 가영이 너 지윤이한테 네가 그러자고 했어? 아니요. 오빠랑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빠도 무슨 말 좀 해봐. 됐어, 가영아.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사실 가영이가 결혼하면서 저희도 뭘 해줘야 하나 고민했거든요. 다 아신다고 하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로 살았고 가영이가 일찍 철든 덕에 저희가 해줄 것도 못 해주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시키고 싶었는데 사돈 말씀이 딱 와닿네요. 정확히 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사돈도 참 통이 크십니다. 저희는 열쇠 3개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냥 지은이 병원 근처에 신혼집만 얻어주셨으면 해요. 사실 요즘 대출값이 어마어마한데 신혼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빚을 만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가영이도 당황했고 일단 이 문제는 저랑 다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니? 넌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돈들이 해줄만 하시니까 해주신다는 건데 뭘 네가 초를 쳐. 안 그러니 가영아? 당황스럽네요. 처음에 저희만 잘 사면 된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갑자기 못 피며 집이며 요구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제 와서 오빠랑 제가 결혼하는 게 뭐가 못마땅한 건지 싶어요. 어머, 얘는 무슨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해. 그냥 결혼 전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사돈, 제가 가영이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합니다. 가영아, 우린 괜찮으니까 그만해라. 사실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괜찮아. 이만큼 키워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해요? 결혼이 얼마나 큰 이벤트라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제가 정말 죄송하네요. 우리 가영이가 참 부모님 생각을 잘하는구나. 제가 이래서 가영이를 좋아한다니까요. 정말 얼토당토 없었고 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계신 자리라 딱히 뭘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었고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근데 알잖아. 엄마 혼자 청소에 식당 일에 나 키우신 거. 그래서 그러신가 봐. 우리 부모님도 어렵게 살았어. 그러면 저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야? 결혼하고는 진짜 문제 안 만들게. 그거는 내가 장담해. 아마 엄마도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고 하니 저러시는가 본데 진짜 믿어줘. 정말 잘할게. 더 이상은 무리야. 딱 신혼집까지야. 우리 둘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막상 파혼하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결혼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파혼 후 회사에다가 뭐라고 말할까, 주변 지인들에게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등등 참 두려웠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남자친구는 어머님 때문에 저한테 미안한지 참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에 사실 많이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이런 것도 끝이겠거니 싶은 게 조금만 참자 싶었거든요. 그리고 신혼집을 보러 가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우리끼리 보면 된다니까 꼭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래도 내가 봐야 알지. 니들이 뭘 아니? 내가 전세 많이 옮겨 다녀봐서 어떤 집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괜찮은지 다 알아. 그러니까 같이 보러 가야지. 괜찮지 가영아? 우리 집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내가 식당도 알아놨어. 아들 며느리랑 같이 다니니 좋네. 네 어머님, 저야 같이 집 봐주신다고 하니 감사하죠.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오빠도 집 꼼꼼히 봐야 해. 처음엔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셋이 하하호호 하던 것이
처음 연애 때가 생각이 나서 결혼을 잘 결정했다 싶기도 했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처럼 잘 지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유, 부동산 선생님, 왜 자꾸 30평대로 보여주세요? 얘네가 그래도 권위가 있는 부부인데 좀 넓은 집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은 의사고 며느리는 디자이너예요. 애들도 둘은 낳을 건데 집이 너무 작잖아요. 네? 사모님이 25평에서 30평대 사이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더 넓은 집으로 보여드릴까요? 네? 가영아, 네가 그 평수로 보여달라고 했니? 그래도 우리 아들 체면이 있는데 좀 큰 평수로 해야지. 어머님, 아직 둘밖에 없고 또 신혼인데 무슨 큰 집을요. 오빠랑 저랑 다 합의 받고 저희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뭐야? 아니 니네 엄마 아빠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네가 가운데서 평수를 깎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잘났니?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 잘난 거랑 집 평수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사는 거지. 지은이 오빠 아무리 의사여도 아직은 월급쟁이이고 저 역시 좋은 회사 다니지만 말단 직원이에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이지만 부모님 딴에도 큰 금액이잖아요. 전 더 이상 큰 집은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주세요. 오빠도 동의했잖아. 아니야? 내 아들을 네가 조종해? 우리 아들은 큰 집에 살고 싶어 했는데 네가 작은 집에 살자고 꼬셨겠지. 회사원 나부랭이가 의사 남편 얻는 거면 좀 눈치껏 해야지. 끝까지 아주 지잘났다 이거네. 내 아들이 의사인데 꼴랑 30평? 됐다. 볼장 다 봤어. 그냥 니들 파혼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영아, 엄마 진심 아니실 거야. 진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의사가 무슨 벼슬이라고 지난번부터 갑자기 이렇게 태세전환 하시면서 저랑 저희 집 막대하시는데 참는 것도 정도가 있죠. 제가 이 결혼 안 할랍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도 빼세요. 뭐? 네가 참아? 그리고 무슨 집? 내 집을 네가 뭔데 빼라 말아야? 엄마, 내가 말 안 했나? 그 집 가영이네 부모님 집이셔. 우리 그때 엄청 힘들었을 때 가영이네 부모님이 새 놓으신 거야, 엄청 싸게. 왜 그래요 진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가영이네 집이라고? 아니, 너 왜 말 안 했어? 가영이 부모님이 절대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부담스러워 하실 거라고 하셨어. 결혼할 사이인데 사돈 집에 새 들어 사는 거 불편하실 거라고. 이제 들으셨으니 나가주셔야겠네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어머님, 저도 지쳤어요. 사장님, 저희 집 더 이상 안 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빠, 이제 진짜 끝내자. 나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많이 이해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네. 아마 나 같은 평범한 회사원보다 오빠 옆에 있는 의사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니 어디 한번 동료 의사 잘 찾아봐.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그럼 안녕히 계시고 집 빼주세요. 가영아,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자고. 뭘 어떡해요, 파혼이지. 내가 오빠한테 가당키나 해? 그때 이사 간 뒤로 돈은 모았겠네. 그럼 더 좋은 집으로 이사 준비하셔. 집에 들어있던 풀옵션 가구, 전자제품 싹 다 두고 그대로 나가. 한참 남자친구가 집 문제로 힘들어할 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세를 주고 있던 집의 계약을 끝내고 남자친구네 세를 주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방도 3개에 웬만한 전자제품과 생필품은 다 있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정말 좋아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 가난했던 분들이라 혹시라도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까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저희를 우습게 본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집도 빼라 그리고 파혼이다 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파혼은 어머님이 원하신 거지. 어차피 끝난 인연 내가 질질 끌고 있었어. 애초에 끝냈어야 하는데 못 볼 꼴이나 보고 말이야. 진짜 아닌 것 같아. 원래 부모라는 게 그렇잖아. 욕심도 한도 끝도 없고 사실 집 평수라는 게 몇 평만 넓어져도 살기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나보고 참으래. 그리고 집 평수 넓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나를 팔아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왜 결혼을 시켜야 하는 건데? 나 결혼하고 싶어 안 달란 여자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비겁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우유부단하다니. 그냥 나는 우리를 위해서 참은 거야. 엄마가 너무하셨지. 그래놓고 어머님이 되도 않는 거 요구할 때는 말로만 말리는 신용을 해? 오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더 이상 말할 것 없어. 깨끗이 끝내. 결국 저희는 파혼 수순을 밟게 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부모님 또한 집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을 끝으로 내놓았어요. 그래 잘했다. 내 딸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결혼을 하니? 말은 안 했지만 진작에 마음에 안 들었어.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집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머니 태도가 널 벌써부터 업신여기는 게 진짜 아니었어. 네가 너무 지훈이랑 만나온 시간도 있고 좋아하니 아무 말도 안 했다만 내 딸 잘 결정했어. 이혼보다는 파혼이야. 역시 고마워 엄마. 그리고 앞으로 나 더 잘 되도록 노력할 거야.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똑 부러져서 뭐든지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 아빠는 걱정 안 하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행히 부모님은 제 편이었죠. 그렇게 집을 내놓으니 괜찮은 장소에 깨끗하고 풀옵션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는 불티나게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자꾸 집에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자 어머님은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갑자기 나가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뻔뻔하게 그럼 시치미 떼고 사시려고 했나요? 이제 저희가 아무 사이 아닌데 손해보고 집을 내놓을 순 없죠. 그래도 그렇지 말은 해야지 우리 사이에. 이건 좀 아니잖아. 우리 사이라뇨. 우리가 뭔데요? 가영아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랬겠니. 남들이 자꾸 나를 부척여서 내가 더 그랬나 봐. 결혼해서 남들이 며느리 잡으라고 하면 잡을 뿐이세요.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휘두르겠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동안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반성 많이 했어. 저희가 세줄 집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또 게다가 신혼집까지 해줄 여유까지 된다고 하니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설마 내가 그러겠어. 네, 그럴 뿐이시죠. 분명 집이라도 한 채 팔아서 병원이라도 개원시켜달라고 하실 분이세요. 전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지 않고요. 오빠 능력 있는 의사이니 본인이 벌어서 집도 사고 어머님 부양하면 되잖아요. 가영아, 마음 돌려라. 지금 지훈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저러는데, 어? 그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니 오빠를 달래주시던 뭘 하시던 하세요. 너 이렇게 매몰찼어?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사랑이 뭔지 잠시 눈 감고 있었네요. 참 어리석기도 하지. 그럼 안녕히 계시고 집은 날짜 되는 대로 얼른 빼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에 찾아왔어요. 제 마음을 돌릴 줄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미안하다고 할 말밖에 없지만 내가 살면서 증명할 테니까 우리 결혼 다시 준비하면 안 될까? 집도 그냥 작은 평수로 준비해서 시작하자. 집 네가 해와. 집 해올 능력도 없으면서 다시 시작하자? 어머님이 그러라디? 가영아, 내 형편 알잖아. 그럼 결혼을 하지 마. 형편도 안 되면서 무슨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럼에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나를 바보 천치로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의사한테 결혼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그래도 내가 의사니까 네가 어디 가서 신랑이 의사라고 하기가 당당하잖아. 아니?
난 내 직업에 프라이드 있고 신랑이 막노동해도 상관없어. 그저 나를 사랑해주고 열심히 살면 그만이야. 의사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목을 매니? 오빠랑 어머님도 참 착각 속에 산다. 아, 그래 뭐 너한테는 이게 메리트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참고 결혼하려고 했잖아, 미련하게. 근데 이제 떨어질 정도 없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안 변하니까 헛수고하지 마. 결국 제 마음을 돌리지 못한 남자친구였어요. 그리고 기간 만료에 따라 결국 살던 집을 나와야 했죠. 그리고 새로 집을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인지라 훨씬 더 낙후한 집을 비싸게 얻었더라고요. 결국 이래야겠니?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은 나온 겁니다. 너랑 지훈이 함께 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무자르듯 자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기로서니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는데 꼭 이럴래? 어머님이 사과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 풀어야 하나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곡차곡 이별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였고 그것은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승진 가영씨 얘기 많이 되던데 한참 힘든 시기 겪고 나서 좋은 일만 있으려나 봐. 아, 정말요?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아마 승진될 거야. 동료 선배의 말 이후 전 승진을 하였고 제 앞에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만든 도면을 가지고 의뢰받은 상가가 완공되었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고 듣고 싶지 않은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죠. 지훈 오빠 페이닥터로 그냥 피부과에서 엄청 시술만 한다더라. 의사 적성에 안 맞는다고 맨날 때려친다고 하는데 솔직히 돈은 없지,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시술 많이 하는 페이닥터 하나 봐. 능력이 없으니 의사도 참. 정말? 아니 난 이런 말도 들었어. 그 어머니가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려서 그렇게 여자들을 찾고 다니는데 솔직히 그 집 아들 의사 말고는 뭐 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서 엄청 들이밀고 다닌다더라. 아들 의사 아니면 어쩔 뻔했어? 근데 집이 지질이 가난하니까 의사여도 누가 시집을 가. 잘 나가는 집안이 미쳤다고 그런 집을 시집 가겠어? 지은 오빠도 어찌 보면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고 어머니 복령만 하고 산대. 아, 진짜 무슨 일이니 그게? 너무 잘 됐지 뭐. 우리 가영이가 그 독박 온전히 쓸 뻔했는데 어쨌든 넌 지은 오빠랑 헤어지고 더 잘 돼서 다행이야. 진짜 멋있다 내 친구. 그런 말을 들어도 썩 기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상가 체크를 할 겸 들른 곳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죠.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다. 아, 내가 만들었거든 이 상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 수고해. 멋있다. 성공했구나. 아, 바쁠 텐데 이만 가봐. 참 좋아 보인다. 난 보다시피 이렇게 살아. 의사 별거 없네. 빚 좋은 개살구야. 그러게 참 힘들어 보이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서 가버렸죠. 전 남자친구는 머리도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일에 허덕여 보였어요. 얼굴이 퀭하니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일어날 일이라 일어났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일에 열중하여 승진도 빨랐고 또 지금도 신나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광교에 작은 아파트 하나도 분양받았죠. 아마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저 역시 이렇지 않았겠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참 와닿는 요즘이에요. 신나는 싱글라이프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기며 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즐기며 사세요. 인생 한 번뿐이니까요.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